요즘 AI 전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요. 그런데 그 최전선이 어딘지 아세요? 놀랍게도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케냐 나이로비의 한 조찬 모임에서 시작돼요. 화웨이 임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딥시크 이거 진짜 핫합니다. 다들 다른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 딥시크입니다. 이 모든 건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창업자들 앞에 놓인 아주 강력하고 또 거부하기 힘든 제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획기적인 AI 모델을 중심으로 한 제안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케냐 나이로비의 한 회의실. 아프리카 전역에서 온 잘 나가는 테크 기업 임원들이 쫙 앉아 있고요. 그 앞에서 화웨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고 임원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화웨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딥시크 AI를 쓰기만 하면요. 모든 스타트업한테 매일 그것도 공짜로 토큰을 200만 개나 주겠다는 거였죠. 아니, 근데 토큰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쉽게 말해서 AI가 글을 읽고 쓰는데 쓰는 기본 단위, 단어 조각 같은 거예요. 근데 200만 개면 어느 정도냐? 무려 3,000페이지 분량의 글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이걸 매일 공짜로 준다니 이건 아프리카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열광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제안이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프리카 AI 기업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서구권 AI 모델을 쓰면서 늘 벽에 부딪혔거든요. 첫째, 컴퓨팅 비용이 너무 비쌌고요. 둘째, 라이센스가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 AI 모델들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언어나 그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딥시크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서구 모델들은 대부분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형이잖아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딥시크를 오픈소스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코드를 뜯어보고 고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나이지리아의 이퀄라이즈 AI라는 스타트업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 표 좀 보세요. 똑같은 작업을 할 때 챗 GPT-4를 쓰면 한 달에 12,5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7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와. 근데 딥시크를 쓰면요. 2,700달러, 약 370만 원이면 됩니다. 비용이 거의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건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자, 여기서 딥시크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당장의 수익을 쫓을 때 딥시크는 훨씬 더 긴 호흡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젊고 거대하고 기술에 밝은 이 아프리카 시장 전체를 먼저 장악하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좀 더 그림을 크게 한번 보죠. 이 AI 공세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펼쳐온 더 거대한 전략의 일부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중국의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엔 1대1로 사업으로 항구나 철도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를 깔았죠. 길을 닦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화웨이나 GTE를 통해서 5G 통신망 같은 디지털 배관을 깔고 있습니다. 디지털 고속도로를 놓은 셈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디지털 지능, 즉 AI까지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단계별로 착착 진행되는 치밀한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래 AI 시대를 지배할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이 데이터가 바로 미래의 석유니까요. 자, 그런데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엄청난 제한 뒤에 숨어 있는 위험과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우선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아프리카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전부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데 과연 안전할까?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죠.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딥시크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만약 당신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통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얘긴데요. 중국에서 가오카오라고 우리나라 수능 같은 대입 시험이 있거든요. 그때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를 일부 통제했어요. 근데 그 여파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의 라고스랑 나이로비까지 미친 겁니다. 갑자기 서비스가 느려지고 끊기고 기술적으로 종속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지금 아프리카 대륙은 기술의 미래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됐냐면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그동안 아프리카에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는 했는데 제대로 실행된 게 거의 없어요. 반면에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정말 꾸준히 대륙 전체를 보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이 문제는 착한 미국 vs 나쁜 중국 같은 단순한 구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눈에는 서구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자기들 데이터를 빼가고 이익을 착취하려는 건 매한가지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양쪽 다 똑같이 의심스러운 거죠. 결국 모든 논의는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아프리카의 AI 미래는 외부에서 수입될 것인가 아니면 대륙 안에서 스스로 자생할 것인가? 아프리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전 세계 AI 지형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